이 이야기 속에 당신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을 한 번이라도 보였다면 그 사람과는 즉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했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조금만 참아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불편해졌고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먼저 눈치를 보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결국 관계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일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잘 나갈 때는 의리를 말하던 사람들,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돌아서던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태도가 변하지 않던 소수의 사람들. 그 차이를 보며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평소의 사소한 행동 속에서 이미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너무 작아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반응 하나.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단호했습니다. 이 행동이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경계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반복해서 보였다면 그 인연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서히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힘내서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 사건 앞에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에 먼저 드러납니다. 정약용이 가장 먼저 경계하라고 한 행동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밥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사람, 말 한마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람, 물건이 제자리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한 번쯤 만나봤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이 급한가 보다, 원래 솔직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이해하려 하고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관계는 눈에 띄지 않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반드시 마음을 잃는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화를 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관계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늘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받게 됩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있었는데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임에서든 식당에서든 늘 사소한 일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주문이 늦어도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누군가 말실수를 해도 금세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를 맞추느라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또 화를 살까봐 마음부터 조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이 먼저 작아진다고 말입니다. 늘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를 고르게 되며 편안함 대신 긴장이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변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웃음이 줄고 말수가 줄고 마음이 먼저 닳아버립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행동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해서 보인다면 정약용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과는 가까워질수록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이 먼저 상처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권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연민을 쏟기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라고 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행동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관계를 가장 허무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바로 받은 은혜는 잊고 섭섭함만 오래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허탈해지는 순간은 내가 쏟아온 마음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정약용이 두 번째로 반드시 경계하라고 한 행동도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큰 갈등이 없어 보여서 더 오래 관계를 붙들게 만들지만 결국 마음을 가장 깊이 지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는 쉽게 잊고 섭섭했던 일만 오래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어도 챙겨주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한 듯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별 문제 없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여의치 않아 한 번 응하지 못하는 순간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거리가 생기고 이전과는 다른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시간은 사라지고 단 한 번의 서운함이 관계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덕을 잇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감사가 머물 자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감사가 없는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서 편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미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받았는지가 아니라 언제 섭섭했는지가 더 크게 남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웃처럼 지내며 서로를 챙기던 사이가 있었습니다. 반찬을 나누고 아플 때 병원도 함께 가며 가족처럼 지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인사가 줄고 말수가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말은 그 사람은 정이 없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시간과 마음은 단 한 번의 거절 앞에서 모두 지워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을 쓸수록 허망해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주는 쪽은 점점 지치고 받기만 하는 쪽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은 왜 이 관계가 이렇게 무거웠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만 애쓰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해서 보인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원망을 먼저 꺼냅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더 깊어지기 전에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행동은 겉으로는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마음의 결이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바로 남의 불행 앞에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남의 일이 잘 되거나 잘못될 때입니다. 정약용이 세 번째로 깊이 경계하라고 한 행동도 바로 이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남의 불행 앞에서 마음속으로 안도하거나 은근히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을 합니다. 힘들겠다고 말하고 안타깝다는 표현도 곧잘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말의 온도와 눈빛이 다릅니다. 남이 잘 될 때는 말이 짧아지고 화제가 금세 바뀝니다. 반대로 남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에는 유난히 말이 많아지고 조언과 평가가 길어집니다. 위로를 건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비교와 안도가 섞여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자신을 위로해 주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가장 위험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남의 불행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바로 세울 힘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늘 비교 속에서 살고 누군가보다 낫다는 확인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기쁨도 온전히 축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언젠가 관계를 서서히 잠식합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다른 한 사람은 짧게 축하하고 곧 말을 돌렸습니다. 반면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날은 통화가 유난히 길어졌습니다. 조언을 하는 듯 했지만 돌아보면 공감보다는 비교가 많았고 위로보다는 평가가 앞섰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친구 앞에서는 기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웃음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마음이 먼저 다쳤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는 사람, 당신의 웃음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같은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놓고 웃을 수 없고 늘 한 번 더 살피게 됩니다. 기쁨마저 조심해야 하는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남의 불행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나를 향해 되돌아옵니다. 오늘은 남의 일이었지만 내일은 당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불행에 마음이 기우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불행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행동이 보인다면 더 깊어지기 전에 한 발 물러서라고 권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행동은 관계 속에서 가장 억울함을 남기는 경우입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은 분명 함께 있었는데 모든 책임이 나에게로 향할 때입니다. 정약용이 네 번째로 반드시 경계하라고 한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말이 많지 않고 큰 다툼도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될 때는 앞에 나섭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말하고 자신의 선택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말이 바뀌고 책임의 방향도 바뀝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환경이 나빠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말은 늘 같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가장 답답해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반성을 통해 자라나는데 자신의 허물을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니 남을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사이였는데 일이 어그러질 때마다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나빴다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누군가를 앞에 세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남은 것은 신뢰가 아니라 억울함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이 희생양이 된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명처럼 쌓입니다. 자신은 늘 피해자인데 당신은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과를 기대해도 반성을 바라봐도 돌아오는 것은 변명뿐입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고, 일을 함께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더 큰 억울함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행동은 겉으로는 예의 있어 보이지만 가장 신뢰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바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태도가 언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힘의 크기가 달라질 때입니다. 정약용이 5번째로 가장 경계하라고 한 행동도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처세가 능숙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몸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기준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힘을 봅니다. 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필요 이상으로 공손해집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서는 쉽게 말이 거칠어지고 무례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눈치 빠른 사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태도 속에 진심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부류를 가장 믿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리도, 충성도, 관계에 대한 책임도 모두 힘 앞에서 바뀝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내일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태도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가 존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윗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늘 아첨이 먼저였고 약한 사람의 말은 쉽게 흘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순간 그 태도가 자신에게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끼는 순간 말투와 시선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변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나의 위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권세 있을 때는 찾아와 인연을 자랑하던 이들이 유배를 가자마자 등을 돌렸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먼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확신했습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은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가장 먼저 돌아설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행동이 보인다면 정약용은 망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친절에 기대지 말고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태도는 꾸밀 수 있지만 일관되게 유지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힘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과는 깊어질수록 마음만 다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행동은 관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익이 걸리는 순간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이익이 눈앞에 놓였을 때입니다. 정약용이 6번째로 반드시 경계하라고 한 행동도 바로 이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말하고 정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돈과 자리, 이익이 걸리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익 앞에서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자고 말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말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산에서 나온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이익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되는 태도일 뿐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순간 그 말들은 아무 의미도 남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소인배라 불렀습니다. 이익으로 모이고 이익으로 흩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형제처럼 굴다가 이익이 사라지면 남보다도 먼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처럼 돌아서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권세 있을 때는 늘 곁을 지키던 이들이 유배를 가자마자 모르는 사람처럼 변했고 어떤 이들은 빌려준 돈을 핑계로 먼저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며 버텼고 말로는 끝까지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회가 생기자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한테 더 유리해서. 그 순간 관계는 설명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이익으로 맺어지지 않는다고. 이익이 사라져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곁에 둘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줄어들자 마음도 함께 멀어지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을 줄 필요가 없는 인연이었습니다.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또 웃으며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계산이 따라옵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익이 걸리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을 본다면 그때가 바로 거리를 둘 때라고 말입니다. 늦기 전에 물러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행동은 겉으로는 가장 듣기 좋지만 실제로는 가장 믿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바로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가장 단호하게 경계하라고 한 행동도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 들으면 더없이 그럴듯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큰 실망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참 좋습니다. 늘 이해한다고 말하고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쉽게 하고 어려울 때는 자신의 일처럼 챙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점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늘 바쁘고 약속한 날에는 연락이 닿지 않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한 발짝 물러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마음이 그 자리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진심이 없는 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관계에 균열을 남깁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늘 따뜻한 말을 건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던 날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닿지 않았고 나중에 돌아온 말은 늘 같았습니다. 그날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위로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곁에 있으면 기대가 먼저 자라고 실망이 그 뒤를 따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의심입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큰 다툼도 분명한 계기도 없이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골라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깊어질수록 결국 상처받는 쪽은 늘 진심을 건넨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경계했던 7가지 행동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반복해서 보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약용은 오랜 세월 사람을 지켜본 끝에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으며 결국은 작은 틈새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본 7가지 행동은 특별한 악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참고 넘길 수 있을 만큼 사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을 반복해서 견디다 보면 마음은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관계는 어느새 나를 힘들게 하는 짐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쯤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고 나만 조금 더 이해하면 될 것 같았던 사람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미 여러 신호가 보였던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 때문에, 인연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오래 참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냉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더 나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 곁에 머무를수록 정작 나를 아끼는 사람을 볼 여유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 한마디를 삼키지 않아도 되는 인연,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이 고생이지만 사람을 알아보면 남은 인생이 편안해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 편안함을 향한 작은 기준 하나쯤 남겨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선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셔도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 작은 응원이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늘 당신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